쉿, 조용히 해.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걱정 마. 전혀는 천둥이 쳐도 못 듣는 귀머거리야.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 알게 뭐야. 놈들은 낄낄대며 악행을 모의합니다. 바로 코앞 그녀의 두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건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하지만 모두가 잠든 밤 호롱불 아래서 소리 없는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녀의 바늘 끝에서 붉은 실은 피가 되고 검은 실은 죄가 되어 놈들의 숨통을 조여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세상을 뒤집은 여인, 가장 조용한 목격자가 수놓은 핏빛 반전이 지금 시작됩니다. 은빛 야담설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보다 못하던 시절, 배고픔이 일상이요 가난이 죄가 되던 그 시절 이야기입니다. 충청도 어느 고을의 최진사, 댁이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떵떵거리는 부잣집이 있었습니다. 그 댁에는 이강이라는 머슴이 하나 살고 있었지요. 이 친구 생김새를 보자면 떡 벌어진 어깨에 구릿빛 피부, 누가 봐도 힘께나 쓰게 생긴 장사입니다. 허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세상에 이런 바보가 또 없습니다. 남이 싫은 소리를 해도 허허, 제 밥그릇을 뺏어가도 허허. 그저 남을 미워할 줄 모르고 제 몸 부서지는 줄 모르고 일만 하는 우직한 사내였습니다. 어느 해 겨울이었습니다. 어찌나 추운지 날아가는 새도 얼어 떨어질 정도라는 그 살인적인 동지섣달 추위가 몰아닥쳤습니다. 이강이 장터에 나갔다가 쌀자루를 지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마을 어귀 다리 밑을 지나는데 볏짚 더미 사이에서 희미하게 으으 하는 신음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에이 저기 또 거지가 하나 얼어 죽어가나 보네. 재수 없게 시리 하며 침을 뱉고 지나갑니다. 하지만 이강은 달랐습니다. 그 모진 바람을 뚫고 다리 밑으로 기어 내려갔지요. 가서 보니 세상에 이건 사람이 아니라 짐승의 몰골입니다. 누더기조차 제대로 걸치지 못한 채 파랗게 언발을 웅크리고 쓰러져 있는 한 처자였습니다. 얼굴은 떼국물에 절어 형체를 알아볼 수 없고 손발은 동상이 걸려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이보시오. 정신 차리시오. 이강이 흔들어 깨웠지만 처자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 이 처자의 귀 주변이 이상합니다.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반응이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처자는 듣지 못하는 세상의 소리와 단절된 귀머거리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말을 못 알아듣는다 하여 바보 취급을 하고 돌을 던졌던 겁니다. 이강은 순간 가슴 한구석이 찌르르하게 아려왔습니다. 자신 역시 부모 없이 자라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며 숱한 서름을 겪지 않았습니까? 동병상련이라 했던가요? 이강은 주저없이 쌀자루를 내려놓고 그 더러운 처자를 자신의 등판에 들쳐 업었습니다. 쌀자루는 가슴에 안고 처자는 등에 업고 그 미끄러운 눈길을 헤치며 최진사댁으로 향했습니다. 대문에 들어서자마자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이놈이 미쳤나? 어디서 송장을 업고 들어와? 행랑어멈이 기겁을 하며 소금을 뿌려댔습니다. 하지만 이강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인 어르신이 출타 중인 것이 천만다행이었지요. 이강은 행랑채 끝방, 자신의 좁디 좁은 방 아랫목에 처자를 눕혔습니다. 그날부터 이강의 지극정성이 시작되었습니다. 제 먹을 밥을 남겨 몰래 미음을 쑤어다가 굳게 닫힌 처자의 입을 벌려 흘려 넣었습니다. 얼어 터진 손발을 자신의 겨드랑이에 끼워 체온으로 녹였습니다.
똥오줌을 받아내며 닦아주기를 보름, 드디어 처자가 눈을 떴습니다. 여러분, 그 눈빛을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된 오로지 정막만이 흐르는 세상에 사는 여인의 눈, 그 눈은 깊은 산속 옹달샘처럼 맑고 겨울밤 별처럼 시렸습니다. 이강은 그 눈을 보자마자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제 살았소. 걱정 마시오. 이강이 투박한 손짓으로 안심을 시키자 처자는 그저 눈물만 주르륵 흘렸습니다. 이름도 성도 모르는 여인, 이강은 가뭄 끝에 내리는 비처럼 자신의 메마른 인생에 찾아왔다 하여 그녀에게 담비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는 머슴과 듣지 못하는 거지 출신의 아내. 사람들은 병신끼리 만났다며 킬킬거렸지만 이강에게 담비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호사다 마라 했던가요? 이 가난하지만 행복한 부부에게 검은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최진사댁에는 곳간을 관리하는 마름, 최가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이 자는 겉으로는 주인에게 굽실거리지만 속에는 능구렁이 100마리가 들어앉은 위인이었습니다. 눈은 뱀눈이요, 입술은 얇아, 얄팍한 술을 쓰는데 도 같은 자였지요. 그리고 또 한 명, 안채에는 친모, 월향이라는 계집이 있었습니다. 바느질 솜씨는 좋으나 신보가 고약하기 이를 데 없는 여자였습니다. 월향은 자신의 미모를 믿고 최가와 은밀히 정을 통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주인 최진사의 재산을 야금야금 빼돌려 한몫 단단히 챙긴 뒤 야반도주하여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완벽한 계획에 이강이 걸림돌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강이 너무나 일을 잘하고 정직하니 쌀가마니 숫자를 속이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저 곰 같은 놈 때문에 일을 칠 수가 없네. 쥐도 새도 모르게 내쫓을 방법이 없을까? 최가가 이를 갈며 말하자 월향이 표독스러운 눈웃음을 치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셔요. 저놈에게 약점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귀먹은 아내 말이에요. 월향은 담비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어이 반편이, 밥값은 해야지. 이 비단에 술을 놓아라. 오늘 밤까지 다 못하면 밥 굶을 줄 알아. 월향은 담비에게 감당할 수 없는 양의 바느질감을 던져주곤 했습니다. 듣지 못하는 담비가 쩔쩔매는 꼴을 보며 즐거워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담비가 바늘을 잡자 그 손끝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담비는 비록 듣지는 못하지만 보는 눈이 매보다 날카롭고 손재주가 신의 경지에 이른 여인이었습니다. 바늘이 천을 뚫고 지나갈 때마다 살아있는 듯한 꽃이 피어나고 새가 날아올랐습니다. 월향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솜씨보다 100배, 1000배는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간교한 월향은 무릎을 쳤습니다. 오호라, 이거 물건이네. 내 일을 인연에게 다 시키고 공은 내가 차지하면 되겠구나. 그날부터 월향은 자신의 일감을 모두 담비에게 떠넘겼습니다. 그리고 최가와 월향은 담비가 바느질하는 방에서 대놓고 작당 모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서방, 이번에 쌀 10가마니는 뒷문으로 빼돌렸소? 그럼 장부는 이미 조작해두었지. 자네가 훔친 안방마님의 놀이개는? 호호, 우물가 돌틈에 잘 숨겨두었죠. 누가 알겠어요? 두 사람은 낄낄거리며 추잡한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바로 옆에 담비가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어차피 저녀는 귀머거리야. 천둥이 쳐도 모르는 년인데
우리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게 뭐야? 아,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귀는 소리를 듣는 귀가 아니라 마음을 읽는 귀라는 것을 그들은 몰랐던 겁니다. 담비는 그들의 입모양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탐욕스러운 눈빛, 서로 주고받는 붉은 띠, 쌀가마니를 옮기는 신용. 담비의 눈은 그 모든 것을 사진을 찍듯 머릿속에 각인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담비의 세상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진실은 더욱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남편 이강은 매일 밤 녹초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담비야, 오늘은 마름 어른이 나보고 일을 못한다고 구박을 하더구나.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착해 빠진 남편은 자신이 최가에게 이용당하고 억울하게 혼나는 줄도 모르고 자책만 했습니다. 담비는 이강의 터진 손등을 어루만지며 속으로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서방님, 저들이 서방님을 해치려 해요. 내 귀가 들리지 않아 말해줄 순 없지만 내 반드시 서방님을 지킬 거예요. 담비에게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바늘과 실이었습니다. 담비는 월양이 시킨 거대한 병풍 자수를 놓으면서 자신만의 암호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산수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무시무시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담비는 검은 실을 집어들었습니다. 최가가 빼돌린 쌀가마니 하나당 산 중턱에 검은 까마귀 한 마리를 수놓았습니다. 최가가 쌀 10가마를 횡령한 날에는 까마귀 10마리가 나뭇가지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붉은 실을 잡았습니다. 월향이 훔친 엽전과 폐물의 개수만큼 붉은 매화꽃 송이를 촘촘히 박아 넣었습니다. 그리고 푸른 실로는 기묘한 넝쿨을 만들었습니다. 그 넝쿨의 모양은 최가와 월향이 작물을 숨겨둔 우물가와 뒷간의 약도를 그대로 본뜬 것이었습니다. 밤이 깊어 이강이 코를 골며 잠들 때도 담비는 호롱불 심지를 돋우며 술을 놓았습니다. 손가락이 바늘에 찔려 피가 맺혀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맺힌 피를 빨아가며 그 핏방울조차 붉은 실에 물들여 한 땀 한 땀 원한을 새겨 넣었습니다. 이 병풍은 단순한 자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범죄 장부이자 악인들을 심판할 저승사자의 명부였습니다. 최가와 월양은 그것도 모르고 어구, 저 병신이 손도 빠르네. 아주 훌륭해. 하며 담비가 완성해가는 증거물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양에 가셨던 주인 최진사가 돌아온다는 전갈이 왔습니다. 최가와 월양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해먹은 것이 너무 많아 주인이 장부 검사를 하면 들통나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안 되겠어. 꼬리를 자르자. 최가의 뱀 같은 눈이 번뜩였습니다. 이강이 놈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야. 쌀 도둑, 폐물 도둑 모두 그놈이 한 짓으로 만들고 우리는 모른 척 발을 빼자고. 월양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저 귀머거리 년도 같이 엮어서 쫓아버려요. 꼴도 보기 싫었는데 잘 됐네. 폭풍 전야의 밤이 깊어갔습니다. 담비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들의 눈빛이 달라졌음을, 살기가 돌고 있음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담비는 완성된 병풍 자수를 곱게 접어 자신의 낡은 치마폭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이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엄청난 시련이 닥쳐올 것을 예감한 것입니다. 드디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최진사가 대문에 들어서기도 전에 최가는 마당이 떠나가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도둑이야. 도둑이 들었다.
곳간이 털리고 안방마님 폐물이 없어졌다.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인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최가는 몽둥이를 들고 이강의 방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이강이 이놈, 내 놈이 감히 주인의 은혜를 배신하고 도둑질을 해? 네. 마름 어른,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자다 깬 이강이 어리둥절해 하는데 최가가 이강의 요를 들추자 그 밑에서 엽전 꾸러미와 옥비녀가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물론 지난밤 최가가 몰래 심어둔 것들이었습니다.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 오리발을 내밀어? 여봐라. 이놈을 묶어라. 영문도 모르는 이강은 마당 한가운데로 끌려나와 포승줄에 묶였습니다. 최가는 놈의 입을 막으려는지 몽둥이로 이강의 등짝과 종아리를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이강의 살점이 튀고 피가 낭자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월양이 거들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어쩐지 저놈 아내라는 년이 눈빛이 음흉하더니 둘이 짜고 이 짓을 했나 봅니다. 저 귀머거리 년도 당장 족쳐야 해요. 사람들이 담비를 향해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거지를 거두어 먹여줬더니 주인 물건을 훔쳐? 은혜도 모르는 짐승들 같으니라고. 담비는 마당 구석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피투성이가 되어 매를 맞는 모습을 보며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때리지 마. 우리 서방님은 잘못이 없어. 하지만 그녀의 입에서는 어버버. 하는 짐승 같은 울음소리만 나올 뿐 온전한 말이 되어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 답답함, 그 억울함에 담비의 가슴은 숫덩이처럼 타들어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멈춰라. 우렁찬 호통 소리와 함께 최진사가 사랑채 마루에 올라섰습니다. 그는 한양에서 벼슬을 지내고 낙향한 인물로 사리 분별이 엄격하고 눈매가 매서운 노인이었습니다. 최가가 엎드려 고했습니다. 대감마님 죽여주시옵소서. 소인이 부덕하여 아래껏 단속을 못했습니다. 이강이 놈이 밤새 곡간을 털고 폐물을 훔친 것을 이제야 잡아냈습니다. 최진사는 피투성이가 된 이강과 벌벌 떨고 있는 담비를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강의 방에서 나왔다는 작물들을 훑어보았습니다. 이강이 내 놈이 한 짓이냐? 아닙니다. 대감마님, 하늘이 알고 땅이 압니다. 저는 결코 손대지 않았습니다. 이강이 울부짖었지만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최진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관아에 넘길 것도 없다. 멍석마리를 하여 내쫓아라.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최가와 월양이 회심의 미소를 짓는 그 찰나 담비가 튀어나갔습니다. 행랑어멈이 말릴 새도 없이 담비는 최진사 앞으로 달려가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품속에 숨겨두었던 그 물건을 꺼내어 바닥에 펼쳤습니다. 펼쳐진 것은 아름다운 그러나 기이한 병풍 자수였습니다. 최진사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목숨을 구걸하려 뇌물이라도 바치는 것이냐? 담비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가락을 입으로 가져가 꽉 깨물었습니다. 선홍빛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담비는 그 피로 마루 바닥에 삐뚤빼뚤하게 글자 하나를 썼습니다. 이강에게 어깨 너머로 배운 유일한 글자. 눈목. 보라는 뜻이었습니다. 내 눈이 본 것을 보라는 절규였습니다.
최진사는 범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는 평생을 상인들과 거래하고 장부를 다루어온 사람이라 수에 밝았습니다. 그는 자수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담비는 피 묻은 손가락으로 자수 속 그림을 하나하나 짚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산 중턱에 앉은 검은 까마귀 떼. 담비가 손가락 10개를 펴보이고 다시 2개를 더 펴보였습니다. 12마리. 그리고 손가락으로 최가를 가리킨 뒤 쌀 찢는 신용을 했습니다. 최진사가 집사를 불렀습니다. 장부를 가져오너라. 지난달부터 빈 쌀가마니 수가 몇 개냐? 집사가 부랴부랴 장부를 뒤적이더니 사색이 되어 대답했습니다. 12가마니가 빕니다요. 최가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최진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계속해보라. 담비는 이번에는 붉은 매화꽃을 짚었습니다. 7송이. 그리고 자신의 귀와 손목을 가리키며 월양을 노려보았습니다. 없어진 폐물이 무엇이냐? 금비녀 2개, 옷가락지 5쌍. 합이 7점입니다. 딱 떨어졌습니다. 우연이라기엔 너무나 정확한 숫자였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월양은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결정타가 남았습니다. 담비는 자수 하단에 그려진 푸른 넝쿨을 짚었습니다. 꼬불꼬불하게 엉킨 넝쿨은 마치 지도 같았습니다. 담비는 그 넝쿨 끝에 그려진 우물을 가리키고 마당 밖에 있는 실제 냇가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찾아보라는 신용을 했습니다. 여봐라. 당장 저 냇가 돌틈을 파보아라. 하인들이 냇가로 달려가 돌을 드러내고 흙을 파헤쳤습니다. 그러자 덜그럭 소리와 함께 묵직한 항아리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 속에는 엽전 꾸러미와 아직 처분하지 못한 은수저, 비단 등 훔친 물건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대감마님. 최가와 월양은 그 자리에 거품을 물고 쓰러졌습니다. 최진사는 대노하여 소리쳤습니다. 내 이놈들. 이 여인이 듣지 못한다고 하여 하늘도 듣지 못할 줄 알았느냐? 이 여인의 눈은 1000개의 거울이 되어 너희의 추악한 짓거리를 비추고 있었구나. 결국 최가와 월양은 관아로 끌려가 곤장을 맞고 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착복한 재산은 모두 몰수되어 변상 조치되었지요. 모든 누명이 벗겨진 이강은 담비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여보, 담비. 당신이 나를 살렸소. 이 못난 서방을 당신이 살렸소. 이강은 엉엉 소리내어 울었고 담비도 이강의 품에 안겨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마당에 있던 하인들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최진사는 이강과 담비를 앞으로 불렀습니다. 내 너희를 종으로 부린 것이 부끄럽구나. 너희의 정직함과 지혜는 양반인 나보다 낫다. 최진사는 그 자리에서 2 사람의 노비 문서를 불태워 주었습니다. 면천이 된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죄인 최가가 살던 기와집과 논 열마지기를 상으로 내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양민이 되고 부자가 된 이강. 마을 사람들은 이강을 부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자네 정말 복 터졌네. 거지 여자인 줄 알았더니 복덩이를 주워왔어. 이강은 담비의 손을 꼭 잡고 웃으며 답했습니다. 돈이나 땅이 복이 아닙니다. 말은 못해도 마음으로 1000마디 말을 건네는 사람, 소리는 못 들어도 진실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이 사람이 바로 제 인생의 진짜 복입니다. 그 후로 2 사람은 아들, 딸 낳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단비가 수놓은 그 병풍은 갑오로 내려와 자손들에게 세상의 비밀은 없다. 정직하게 살아라 라는 교훈을 전해주었다고 하지요. 여러분,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가끔 눈에 보이는 번지르르한 것, 귀에 들리는 달콤한 말에 속아 진실을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침묵 속에,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 숨어 있다는 사실, 오늘 이강과 단비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손을 한번 잡아주시는 건 어떨까요? 말보다 더 따뜻한 온기가 전해질 것입니다. 이번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평안한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